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고 가자면 토요일은 그래도 좀 이득도 보고 괜찮았었는데 어제 뭔가 좀 찝찝하긴 했습니다. 근데도 뭐 다 결과론적인 거라서 뭐 갈 때는 괜찮아 보였죠. 근데 결국 좀 이 불안했던 경기들이 생각대로 안 나와주고 무승부도 뭔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주말에 한 조합 갔는데 그 두 경기도 다 한 골차로 끝나고 해서 어제는 뭐 아주 아쉬웠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어차피 뭐 극장으로 뭐 하나가 틀렸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는 토요일에 너무 고배당을 적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번 주에 집중을 해야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해서 어 아마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일 뭐부터 조금씩 뭐 시간도 이제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주말하고 평일을 통일시켜서 이제 그 시간을 정할지, 그래도 평일하고 주말은 좀 따로 정할지 그거를 좀 고민 중이고, 어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려고 했던 뭐 도전 미션 그거는 아마 조금 차츰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하나 두 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게시판도 원래는 조합이 따로 안 나갔거든요. 근데 뭐 구독자 게시판이라고 해서 후원 조합과는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후원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구독자 게시판에 나가는 만약에 조합이 생긴다면 그건 조합에서 나갔던 조합 중에 뭐 메인 서브는 아니더라도 뭐 중배당 고배당이 될 수 있다. 아마 고배당 위주 쪽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무승부라든가 뭐 마엔 조합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조합을 차라리 빼고 그냥 이제 분석표에 그냥 색깔로 이제 좀 표시를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은 다릅니다. 유튜브 구독은 이제 구독자가 늘어야 이제 멤버십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어, 아챔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승무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해외 축구만 4경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챔은 그냥 가볍게 보고 갑니다. 뭐 번외로 갈 수도 있고 어차피 메인으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아챔은 보는 김에 가볍게 보고, 그리고 내일도 아마 아챔이 한 8개 있었나? 그래서 아챔은 어차피 시간대도 뭐 너무 일찍 하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주말 연승을 하기가 참 힘들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왜냐면 어제 그 다폴 약간 고배당으로 갔던 경기가 알라베스, 그리고 결국 고에드 때문에 털렸는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걔네 둘을 빼면은 결국 뭐 다폴도 아니고 고배당도 아니고 어, 어제 오버를 뺐어야 했는데 그게 한 3배 좀 안 됐었는데 어쨌든 AT도 생각해보면 너무 대승을 거둬서 좀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이기도 하고, 확실히 승무패 포함된 경기는 메인으로 데려가기가 조금 그렇긴 해요. 그죠? 워낙 첫날에 변수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제 변수가 터져버렸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챔부터 좀 가볍게 가보도록 하죠. 자 알와으다, 뭐 알아을리, 전적은 몇 번 있지만 일단 홈팀이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8위까지, 예, 저쪽 이제 이, 이 두 개조로 나눠졌기 때문에 각각 8위까지 들어야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 둘은 승점 13점으로 그래도 이 9위 알가라파가 다 이겨도 승점이
1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럴 확률도 적긴 하지만 8위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그냥 순위 싸움이죠. 4승 1무 1패. 득실은 알라흘리가 좀 더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잘합니다. 그리고 알라와흐는 퇴장이 기포가 있고 기포 퇴장, 그리고 원정팀은 수비랑 뭐 몇 명 부상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둘 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챔은 제가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작년이었기 때문에 텀이 좀 있었습니다. 거의 한 2달 좀 안 되게 시간이 지났고 해서 일단 알라흘리 사우디 원정팀 최근 리그에서도 뭐 거의 무패를 달리고 있죠. 알릴랄하고도 비겼고 해서 흐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알와흐다도 어쨌든 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 알가라파전을 지긴 했지만 원정이었고, 이게 알라흘리도 예전에 샤르자한테 졌던 적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어차피 배당을 보고 가야 되는데 원정이 배당을 받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원래는 이제 무승부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흐름 자체는 알라흘리가 좀 더 좋지 않나. 뭐 원정이라는 뭐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의 그 흐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알라흘리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분석하고 보니까 갈만한 경기들이 아닐 것 같긴 하네. 아챔은 그냥 번외로 아챔끼리 고배당을 묶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상성에서는 그 알와흐다 상대로 이제 알와흐다가 이제 아흘리 상대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전적이 많진 않아요. 가장 최근이 20년도라서. 자, 그 다음 경기 나사프하고 알쇼르타. 자, 알쇼르타는 이라크 팀입니다. 나사프는 우즈벡 팀이고. 근데 둘 다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나사프 전패 6패. 알쇼르타는 승점이 1점이 있지만 득실은 나사프가 좋아요. 왜냐면 알쇼르타가 2득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친선전을 하고 있죠. 나사프 같은 경우는. 알쇼르타는 이제 뭐 리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리그에서 성적은 좋긴 합니다만은 나사프도 뭐 리그나 뭐 아챔의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이긴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굳이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쇼르타도 득점이 낮고 그나마 나사프가 이제 예전에 뭐 아릴랄 2골, 알라흘리 원정도 2대0으로 이기다 뭐 2대4로 치고 했던 거 생각하면은 조금이라도 득점력을 높게 봤을 때는 알쇼르타보다는 나사프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홈이라 홈이죠. 이게 또 중립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아마 그래도 우즈벡에서 열리는 걸 거예요. 자기네 홈 경기장만 아닐 겁니다 아마. 자, 알두하일하고 샤르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까 경기장이 혹시 다른 데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네. 보길 잘한 것 같네. 잠깐만요. 타지키스탄 거기네. 이러면 뭐 상대 전적도 없고. 잠깐만요. 그래도 잠깐만. 알쇼르타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묻히거나 넘어갑시다 그냥.
서로 뭐 동기부여도 없을 테니까. 이렇게 보고 알두아일하고 샤르자. 얘는 그래도 순위가 조금 있더라고요. 자, 알두아일 같은 경우 7위, 샤르자 8위, 그 밑에 알가라파 6점, 9위, 알사도 5점. 그러니까 아슬아슬합니다. 하필 또 7, 8위 두 팀이 만나가지고 득실은 알두아일이 좋아요. 득점 차이도 2배 나고, 그리고 뭐 크게 부상도 없는 것 같고, 뭐 샤르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 상성도 반반입니다. 반반. 근데 일단은 알두아일이 이제 홈이기 때문에 홈의 이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 보면은 원정에서 잘 못하더라고. 그나마 홈에서 뭐 이티하드도 잡고 샤바브 상대로도 4득점을 2번 했으니까, 트락토로 상대로도 이제 선제골 넣었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샤르자 입장에서는 원정이라 좀 빡세지 않을까. 물론 알 아흘리를 잡기도 했고, 뭐 아릴랄한테 한 골차. 하지만 무득점 경기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 득점 차이가 난다고 한 게 알두아일이 홈에서 4득점을 2번이나 넣다 보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두아일 승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아챔, 샤바브. 이번엔 뭐 아침이 중간에 껴있는 건 없네요.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10시 45분부터 1시 경기까지.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만 2시 반. 해축 중에 이제 혼자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비슷한 시간입니다. 자, 아릴랄은 1위죠. 그리고 6승 무패. 양쪽 통틀어서 유일하게 전승인 팀입니다. 뭐 득점이 가장 높진 않지만 득실도 좋고, 그리고 아릴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누구냐, 그 이티하드에 있다가 이 아릴랄로 갔죠, 벤제마가. 근데 뭐 출전 불가로 떠 있고, 그리고 휴식을 2명이나 줬더라고요, 공격 라인에. 뭐 그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많고, 아릴랄이. 그리고 샤바브가 최근에 은근히 좀 성적이 좋았더라고요. 근데 6승 무패고, 뭐 물론 이제 동기부여가 없을 수도 있죠. 뭐 1위를 하냐 못하냐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샤바브드는 승점이 10점입니다. 전패하고 다른 팀들이 이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까 뭐 7, 8위끼리의 싸움을 본다면은 사실 샤바브드도 8위 밑으로 밀려나기는 막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샤바브를 내리고 올라가기에는 점수차가 있기 때문에 좀 빡세다. 그래서 거의 8위 안에 들 것 같고. 자, 그러면 샤바브가 어쨌든 아릴랄 상대로 이긴 적이 없냐? 아닙니다.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이긴 적도 있고, 뭐 최근에는 아릴랄 원정도 잡았던 샤바브이기 때문에 뭐 상성이 압도적으로 못 이길 거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홈에서는 나사프 상대로 4대1, 뭐 알가라파 2대0 해서 아릴랄도 진 적이 없긴 해요. 이 아릴랄이 그 어디냐, 알 나스르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알 나스르는 중간중간에 막 지기도 합니다. 잘하긴 하지만. 근데 아릴랄은 꾸준하게 잘해요. 꾸준하게. 이게 거의 기복이 없습니다. 뭐 잘하다가도 이제 뭐 중간에 끊기거나 뭐 연패를 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좀 몇 번 비기긴 했지만 무패를 꽤 오래 끌고 가고 있는 팀이라 웬만해선 질 것 같진 않아요. 휴식을 주더라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샤르자랑 알가라파 원정 다 한 골 차였습니다. 그래서 샤바브가 나름 홈에서 그래도 쉽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배당 보고 접근해야 돼요. 아릴랄 배당을 은근히 좀 줬죠. 1.79면. 그래서 전 차라리 3.5 기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언더 쪽으로 보고. 샤바브도 아릴랄 상대로 다득점은 못할 겁니다. 아릴랄이 실점이 5실점으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를 좀 보겠다.
보고 요거는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이죠. 이건 뭐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이제 한번 본 거고, 저거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경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은. 근데 아탈부터는 이제 꼭 반드시 가야 되는 경기들이라서. 자,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서 아탈하고 크레모네. 자, 어제 뭐 물론 생각대로 나와준 경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조합의 문제죠. 조합. 스완지를 좀 더 밀지 못한 게 아쉽고 데려가긴 했지만, 고어헤드, 알라베스, 뭐 어디였냐, 또 파리FC 프렌을 받고 원정인데 조금 이길만한, 하여튼 그런 팀들 좀 불안한 걸 뺀다고 제외했는데 결국 다폴로 데려가는 거 보면은 좀 더 과감하게, 너무 배당을 좀 낮다고 생각하다 보니 그런 건데, 앞으로는 좀 더 배당이 좀 낮더라도 확률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역시 조금이라도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엔 고헤드도 이길 뻔했지만 결국 비기면서 얘네 열몇 경기째 승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내가 가서 이기는 그런 구도보다는 그냥 내가 안 갔을 때 이겨서 뭔가 그런 흐름이 좀 바뀐 다음에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어제 유벤도 비겼더라고요. 지고 있다가. 자, 아탈 같은 경우 지금 세리에 7입니다. 크레모네하고 비교했을 때 승점도 13점이나 앞서 있고, 득점도 10골, 실점도 11골. 그래서 득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아탈이 뭐 홈에서도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득실도 괜찮고, 그래서 원정에서 한 자릿수인 득점의 크레모네의 성적으로는 이기기 좀 힘들어요. 아탈이 지난 뭐 코모전 퇴장 때문에 수비 결장이 있긴 하지만 미드필더 경고 누적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제외하면은 결장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크레모네는 최근에 미드필더 부상, 가장 최근 부상까지 하면 2명에, 그리고 공격은 장기 부상 빼더라도 수비 쪽 부상까지 하면 오히려 크레모네가 살짝 더 안 좋죠. 그래서 뭐 물론 예전에 한번 뭐 볼로냐를 잡으면서 뭐 변수도 만들어내고 하긴 했지만, 최근에 크레모네는 득점도 매우 적고 4경기 연속 무득점, 그리고 뭐 중간에 한번 칼리알리전 넣었지만 그때도 2대0으로 이기다 2대2로 비기고, 그 비기기 전까지 또 4경기 연속 무득점. 그래서 거의 득점을 못해요, 크레모네가. 원정에서도 지금 5경기죠. 5개 연속 1무 4패인데 무득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탈 가야죠. 제가 지난번 아탈이 조금 유벤하고의 상대 때문에 불안해서 프렌을 못 가고 이제 무승부를 이제 단폴로 갔던 경기인데, 아탈이 유벤을 최근에 3대0으로 잡기도 했고, 컵대회. 물론 일정은 크레모네가 좋긴 합니다. 근데 아탈이 유벤을 홈에서 상대하기도 했고, 그리고 챔스 같은 경우도 아직 날짜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탈이 최근에 리그 예전만큼 이제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 리그 6경기 4승 2무, 코모 원정 그 키퍼가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코모 PK를 어쨌든 실축으로 끝나면서 0대0으로 무패 흐름 이어가고, 실점도 적고, 모든 상황이 아탈이 좋습니다. 크레모네가 좋을 건 하나도 없다. 근데 물론 크레모네가 예전에도 못한다 하다가 또 볼로냐를 잡았듯이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의 아탈의 느낌을 봤을 때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크레모네가. 그래서 결국 뭐 다음 경기가 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아탈의 승리를 좀 보도록 하겠다. 배당의 문제죠. 배당의 문제. 아탈 승 보는데 아탈이 최근에 파르마 4대0, 토리노 2대0, 뭐 볼로냐 원정 2대0. 그러니까 한 골을 넣었던 경기는 로마, 피사. 코모는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실점 안 한 것만 해도 뭐 다행인 거고. 그래서 크레모네가 만약 무득점으로 끝나는 그림을 생각한다면
아탈이 그래도 마인을 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탈 승의 마인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 승의 마인, 그리고 로마 칼리알리 가도록 할게요. 상성은 최근에 홈에서 비기긴 했거든요. 22년도에 1대1로. 그리고 크레몬의 원정 마지막 경기도 1대1로 비기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크레모네가 득점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 로마 칼리알리.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탈보다 순위가 더 높죠. 지금 승점이 40점대죠. 43점. 근데 로마가 이제 상위권들 팀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득점. 유일하게 이제 20점대. 6위 이상은 다 이제 뭐 그 30골 후반, 뭐 많으면 이제 뭐 40골도 넘고, 인테르 같은 경우는 거의 60골 가까이 넣고 있으니까. 근데 장점도 있죠. 실점이 가장 적다. 14골. 그래서 뭐 득실이 다른 팀에 비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칼리알리보단 좋죠. 실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근데 득점은 칼리알리가 높습니다. 한 골 더. 로마보단. 자, 근데 이제 홈의 로마기 때문에 칼리알리의 원정 득점력이면 비벼볼만 한데 실점 차이가 너무 난다. 그리고 상성을 보더라도 최근에 4연승 중. 그러니까 로마가 거의 압도적으로 좋아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상황만 보면은 다 이제 로마 가야 되긴 합니다. 너도 나도 이제 로마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로마의 결장이 좀 걸립니다. 보면은 디발라, 에반 퍼거슨, 그리고 도보비크하고 엘제라이는 좀 더 이제 부상된 게 더 됐고, 최근에 이제 미드필더 뭐 부상까지 있다 보니 결장자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칼리알리도 보면 미드필더의 기존의 부상자들, 뭐 수비도 있고, 공격에도 이제 장기 부상자 몇 명 있고, 거기다 이제 최근에 보렐리까지 부상으로 포함되다 보니 뭐 로마만큼의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얼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최근 부상으로 따지면은 그것도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미드필더 한 명이랑 아까 칼리아는 공격 쪽이라서. 그래서 저는 결장 부분은 얼추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디네세 원정을 졌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로마 불안하다, 언더로 가야 된다 해서 언더 가서 그때 적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그때 역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아직 일정이 안 나왔죠. 그래서 뭐 그 나머지 팀들이 해야 이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로마가 홈에서는 지금 4경기 3승 1무로 무패 중이다. 처음으로 AC 밀란한테 비겼고 무승부, 그리고 우디네세한테 지긴 했지만 그것도 1실점. 그러니까 실점이 최소화하기 때문에 결국 뭐 칼리알리가 요새 흐름이 좋잖아요. 뭐 유벤도 잡고, 뭐 피오렌티나 원정에 엘라스 뭐 4대0으로 이기고. 그런 이제 상승세가 좀 무섭다. 그리고 그 전에 AC 밀란한테 질 때도, 아탈한테 질 때도 한 골차. 그리고 컵대회 뭐 나폴리하고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제노아한테 0대3으로 진 게 조금 제 기준에서는 오게티긴 해요. 뭐 제노아한테 0대3으로 질 줄은 몰랐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3연승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결장자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로마도 배당이 안 좋으면 굳이 건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아탈보다 조금 더 좋거든요, 배당이. 어제 약간 느낌이 뭐냐면 AT나 그 유벤투스 정도의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칼리알리의 상승세로 봤을 때는 저 정도의 배당이 로마를 가는 건 좀 빡셀 수 있다. 그리고 칼리알가 물론 제노아전처럼, 아니면 뭐 예전에 뭐 많이 못 이겼을 상황으로 간다면은 뭐 로마가 이길 확률이 좀 더 크죠. 실점이 적어서. 근데 로마도 결국 득점이 아주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최근에 2득점을 3연속으로 하고 하긴 했는데 조금 불안하긴 하다. 그래서 로마의 성적만 보면 로마 가고 싶긴 하거든요. 최근 홈에서도 실점이 적고, 그 우디네세 지기 전까지 뭐 4경기에서
3경기 2대0으로 다 3연승하고 뭐 AC 밀란하고도 비기고. 근데 칼리알리가 유벤을 잡으면서 3연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상성도 좋고 모든 상황이 다 이제 로마한테 좋은데 홈의 성적도 그렇고. 근데 딱 하나 이제 칼리알리가 득점력을 비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실점을 먼저 하거나 뭔가 로마가 빨리 골을 못 넣으면은 배당 대비 비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칼리알리가 4연승하면서 로마를 잡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로마가 한번 비겼기 때문에 무승부 그것도 깨지고. 그래서 로마 승무를 보긴 하는데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로마 승이 좀 더 보이면은 핸디무를 노릴 수도 있고. 근데 핸디무도 좀 잘 생각해서 가야 될 게, 제노한테 0대3으로 털렸던 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크레모네전도 0대2로 지고 있었어요. 전반에 따라붙어서 2대2였지. 근데 로마가 만약에 그 정도의 스코어면은 사스올로나 레체, 뭐 토리노처럼 얘네 다 2대0으로 이겼거든요. 점수 안 줄 확률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마 승무로 볼게요. 로마 승무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제 이제 낮은 배당들이 좀 털려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비아레알하고 에스파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비아레알 같은 경우 에스파뇰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일단은 상성에서 최근 홈에서 3연승 중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비아레알이 좋고, 그래서 상성 부분은 비아레알이 좋다. 그리고 이 에스파뇰이 생각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6위. 득실은 마이너스 1로 비아레알에 비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득점이 10골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도 승점 8점이면은 물론 비아레알이 경기 수가 제일 적긴 해요. 21경기로. 그래서 오늘 잡고 AT가 한번 삐끗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잡으면 뭐 비기기만 해도 순위가 AT랑 바뀝니다. 뭐 레알하고 바르샤는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럼 비아레알 입장에서 홈의 성적 매우 좋죠. 득실 관리도 매우 잘 되어 있고, 에스파뇰이 원정 성적이 그래도 중상위권이긴 한데 비아레알 홈 성적에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비아레알이 그 결장자들이 지금 수비의 경고 누적. 근데 대부분 다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에요. 지금 뭐 토마스 파티, 그리고 아요세 페레스가 출전 여부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못 나왔는데 완전 결장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또 이런 사이즈면은 못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래도 공격의 자원들이 워낙 많아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홈에 이점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큰 결장이 거의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장 부분은 비아레알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뭐 경고 누적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다만 비아레알이 일단은 뭐 챔스 성적이 워낙 안 좋았어가지고 얘네 뭐 챔스를 버리고 이제 리그 성적으로만 보면 컵 대회도 이미 떨어졌죠. 산탄데르한테. 남은 거 리그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바르샤전 진 것 빼고는 패배가 없었다가 근래 들어 베티스, 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까지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베티스라든가 레알전은 득점이 없었지만 오사수나 원정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홈에서 진 건 강팀 바르샤하고 레알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에스파뇰도 잘하고 있다가 요새 비아레알, 어찌 보면 비아레알보다 비아레알은 연패는 끊어냈지만 지금 연패 중입니다. 에스파뇰은. 얘네 지금 3연패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도 알라베스한테 지고, 뭐 발렌시아 원정, 또 지로나전, 그리고 바르샤 레반테까지 하면은 5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1무 4패. 그 전에 잘했던 느낌이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해서 비아레알도 승리가 없긴 하지만 뭐 원체 이제 에스파뇰이 원정 성적이 좋았었잖아요. 컵 대회 제외하면은 뭐
리그 4연승도 했었고 원정에서 뭐 4경기 무패. 근데 결국 최근에 3연패 그리고 실점도 꾸준했어가지고 멀티골 이상 계속 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면 비아레알의 홈에 그리고 득점력이면 저는 비아레알 쪽 봐야 되지 않을까. 1.54면 그래도 갈만합니다. 다만 이제 에스파뇰이 최근에 뭐 지로나한테 2골, 바르샤 2골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비아레알도 결국 최근에 홈에서 살짝 주춤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점이 아예 없는 팀이 아닙니다. 비아레알도 마요르카나 알라베스전도 실점을 했기 때문에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매력적이긴 합니다. 항상 이제 뭐 그냥 2배만 되더라도 갈만한데 2.5, 2.6 이러면 어제 제가 노렸던 것처럼 노려볼만 하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노린 게 토요일날 적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르샤는 2배가 살짝 안 되긴 했지만 뭐 네이면 그리고 어디였냐 또 랑스 걔네가 뭐 한 2.7 몇인가? 아무튼 배당이 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볼 땐 갈만하다. 일단 일반승은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오늘은 빨리 끝나죠. 아침 안 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미들즈브러 챔피언십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이 나중에 좋게 작용할 때가 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슬슬 이제 이벤트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뭐 조합이라든가 구독권을 뿌릴 때 왜냐면 구독권 하면은 결국 구독자 게시판에 뭐 전체 결과라든가 뭐 조금 있으면 달라질 뭐 조합이 섞인다든가 아니면 조합을 못 섞으면은 그 표시를 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한 달 구독권 치고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미들즈브러. 자 챔피언십의 지금 순위를 보면은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강등권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7점 차. 얘는 득점력이 좋지만 실점도 많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미들즈브러하고 비교했을 때 4점 차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득점이. 근데 실점이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미들즈브러가 득실은 좋고 자 지금 미들즈브러 입장에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절호의 기회냐. 제가 코번트리 승을 봤었잖아요. 이것도 토요일 날일 겁니다. 아마 안 가려고 하다가 다폴에 넣어갔는데 결국 비겼더라고 옥스퍼드하고. 그리고 코번트리가 지금 최근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8경기 연속 무승이고 원정 지금 리그로 치면 3연패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선제골 넣어도 계속 역전패 당합니다. 그리고 홈에서마저 최근에 계속 실점을 하다가 결국 0대0으로 비겨가지고 처음엔 엄청 차이 났거든요. 너무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길래 뭐 무난하게 1등 하나 했지만 미들즈브러가 1점 차까지 쫓아왔어요. 즉 오늘 비기면 득실 때문에 이제 넘어설 수는 없는데 이기면은 순위가 바뀝니다. 미들즈브러가 1위로 가요. 그리고 저 밑에 입스위치도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라 이기면 2점 차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우승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봐요. 코번트리 59점, 미들즈브러 58점, 입스위치 헐시티 54점. 그러니까 미럴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지금 순위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미들즈브러가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지금 1위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필 셰필드 홈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득실이 괜찮고 미들즈브러가 그래도 홈보다는 원정 패배가 좀 더 있고 하다 보니 뭐 2위고 뭐 다 좋긴 한데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원정에서 좀 밀려요. 상성이 좀 밀린다. 그리고 최근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해요. 홈에서. 중간에 한번 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FA컵입니다.
3대4로. 근데 FA컵을 살짝 빼면은 더비카운, 작년 11월 1일 더비카운전 이제 1대3 패배 이후에 지금 홈에서 8경기를 냈거든요. 6승 2무 4연승. 상대가 뭐 입스위치, 가장 최근 옥스퍼드, 뭐 레스터, 버밍엄, 노리치, 스토크, 포츠머스. 살짝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팀들이. 근데 어쨌든 뭐 강팀인 입스위치도 잡고, 원정은 안 좋거든요, 최근. 원정 뭐 3경기 중에 2경기 무득점이고 하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그리고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때 우리 마인을 봤던 그 경기인데 마인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홈에서 그 8경기 6승 2무 할 동안 마인 경기가 6번이나 돼요. 뭐 3대0 2번, 4대0 1번, 그리고 3대1 3번. 즉 기본 3골이라는 겁니다. 일단 옥스퍼드전도 아마 선제골 먹히고 동점골에 역전에 이제 마무리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홈의 성적을 봤을 때는 먹히더라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예전에는 실점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엔 그래도 실점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배당 대비 오버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오버를 노려도 괜찮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미들즈브로의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결장 부분 셰필드 유나이티드 보면 기존의 부상자들 그래서 막 최근 추가된 건 없어요. 아주 최근에. 미들즈브로 또한 그렇고 뭐 수비 쪽에 부상도 있긴 하지만 뭐 아주 최근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미들즈브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얘네도 흐름이 좋잖아요. 풀럼전 1대3으로 졌는데 그 경기를 제외하면 리그 5연승입니다. 사우스햄튼부터 4대0, 브로미치 3대2, 스토커 2대1, 프레스턴 4대0, 그리고 지난번 노리치 1대0까지. 미들즈브로도 잘한다. 결국 5연승하는 미들즈브로 쪽을 볼 거냐, 8경기 홈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볼 거냐.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점에서 미들즈브로가 앞서긴 하는데 결국 득점 차이에서 보면 얼마 차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들즈브로가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이겨서 그렇지 그 전에 더비카운이나 브리스톨 상대로는 득점 없이 졌습니다. 옛날에 와포드한테 0대3으로 지기도 했고. 그래서 최근에 반짝 잘한 것 같고 원정의 미들즈브로를 믿기에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정배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가장 좋은 건 뭐 배당으로 치면은 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패배는 안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비길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뭐 더비카운한테도 1대3으로 지고 그랬었는데 최근 기세로는 질 것 같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미들즈브로도 순위가 상당히 높고 오늘 경기에 따라 1위 탈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들즈브로의 승리까지를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측면으로 보면은 셰필드 승무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전체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미들즈브로의 그 흐름, 5연승의 흐름 기세까지 봤을 땐 다득점 무승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그대로 이제 뭐 9경기 무패를 이어가든, 아니면 진짜 오랜만에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미들즈브로가 패배를 주든 하면서 1위 탈환을 하든, 가장 좋은 건 오버다. 2.5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득점도 많이 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미들즈도 중간에 한번 뭐 무득점으로 주춤했던 적이 있지만 최근에 또 원정에서도 다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은 뭐 무승부가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해서 제가 볼 때는 오버 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어제 뭐 알크마르 털리긴 했지만 이게 어제 딱 언오버를 4개 봤거든요. 알크마르 오버, 뮌헨 오버, 그리고 파리 오버, 그리고 발렌시아 언더. 그래서 발렌시아 언더도 좋아 보였는데 뭔가 오버에 언더 끼면 좀 그러고 마지막 경기라서 그냥 알크마르 오버를 갔더니 처음에 틀려가지고 오히려 밑에 3개가 다 맞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그거라도 적중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골이 터졌다. 결국 1대1로 비겼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오버가. 전체적으로 언더가 많았던 경기였고, 어쨌든 이번 주도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 내일도 뭐 오늘 못지않게 있는 것 같고, 특히 수요일이 가장 많은 것 같. 수요일인가 목요일이 가장 많은 것 같아.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그래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가 경기 제일 없고 한 4경기 정도. 어쨌든 지나간 건 아쉽긴 한데 잊어버리고 이번 주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질차, 구독, 업도 좀 눌러주시고, 이벤트나 기타 공지, 기타 이제 고정 시간 등등, 요거는 이제 내일 조금씩, 내일부터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속 수정해 가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도전 미션,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후원과는 다릅니다. 도전 미션은 이제 성공 또는 실패 여부에 따라 실패하면 환불되는 구조, 24시간 안에 이게 시간을 걸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생방에서만 후원 가능. 그래서 생방이 끝나더라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후원 자체는 생방에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알로아으, 나사프, 알두알 다 비길 것 같다. 고배당으로 도전 미션을 한번 걸어보자 해서 3개를 묶고, 이렇게 배당이 한 20배에서 많으면 한 30배 나온다 칩시다. 이런 걸로 이제 도전 미션을 걸고, 요걸 도전 미션 하신 분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모아서 난 이런 거 괜찮은데 해서 가실 분들은 무승부 좋아하거나, 예를 든 겁니다. 아니면 다폴더가 됐든 일단 고배당 위주로 가야겠죠. 해서 성공하면 이제 제가 그 후원한 거를 이제 성공하면 들어오는 거고, 실패하면 각자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구조니까, 나중에 이거는 하면서 화면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과 비슷한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지금 고민인 게 주말은 한 3, 4시 정도에 하려고 하거든요. 3시 아니면 4시. 지금 거의 둘 중에 하나 정하려 하는데, 평일에도 3, 4시에 해야 될지, 아니면 차라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다 보니 6시 넘어서 한 6시, 7시에 할지, 7시 너무 늦을 것 같고 한 6시에 할지, 그게 고민이에요. 왜냐면 저는 축구만 하기 때문에 6시에 하면 결국 야구 시즌이거나, 아니면 결국 국내 경기 할 때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축구 분석을 보러 잘 안 오거든요. 왜냐면 바로 코앞에 이제 농구나 야구나 이런 게 하기 때문에 다 거기에 분석을 들으러 가지. 그래서 할 거면 아예 뒤로 밀어서 7, 8시. 근데 7, 8시에도 볼 확률이 적긴 해요. 한참 경기를 하고 있을 때라. 그래서 주말과 동일하게 3, 4시로 갈지, 그게 고민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공지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모든 요일에 그냥 같은 시간 통일하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건 좀 고려를 해보겠다. 그래서 내일 비슷한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 후원 관련해서는 쪽지를 주시거나, 유튜브는 이제 따로 쪽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숲 라이브 오시거나 숲에 쪽지를 주시면 된다. 아니면 그 유튜브 게시물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하면 제가 이제 잘 확인을 안 해서 나중에 답변을 남겼는데,
남기면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